트랜스포머가 이게 이렇게 작아요. 이게 과연 메인 트랜스포머일까? 아닌 줄 알았어요. 메인 트랜스포머가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오늘은 SMPS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부터 무척 궁금했던 주제였습니다. 드디어 SMPS의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SMPS 하나가 있습니다. 제조사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제조사라도 또 설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살펴보죠. 제가 예전에 SMPS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던 시절에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던 모습은 이러하였습니다. AC 입력을 일단 DC로 바꾼 다음에 DC-DC 컨버팅 하는 거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기존의 상식으로 봤을 때 AC를 변압하는 것 쉽죠.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DC를 어떻게 변압을 하지? 이건 늘 의문이었어요. DC는 변압기로 전압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SMPS의 생긴 모습을 봐도 뭔가 트랜스처럼 생긴 게 있기는 한데 크기가 아주 작아요. 좀 커봐야 엄지손가락만 하죠. 이게 과연 메인 트랜스포머일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이 내부에 사용되는 뭔가 신호전압용, 그냥 약전용으로 낮은 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트랜스포머가 메인 트랜스포머가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생기죠. 도대체 이 조그만 트랜스포머로 어떻게 전력을 변환을 하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변압기, 즉 리니어 파워 서플라이를 보면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갑니다. 전력 용량이 큰 것일수록 큼지막한 게 들어가죠. 몇십 와트에서 100와트급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은 트랜스포머가 거의 주먹만한 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걸로 출력이 이거 같은 경우에 예로 들면은 얼마짜리인지 제가 잊어버렸지만 5V에 2A 이상 될 겁니다. 5V에 3A나 그러면은 10에서 15W죠. 그리고 덤으로 24V에 0.5A 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도합 한 20W 정도 출력이라고 보죠. 20W의 전력을 변환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가 이게 이렇게 작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SMPS의 원리를 파고들면 나중에 가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입력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입력받는 부분을 보면은 이게 뭐하는 부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뭔가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일 것 같아요. 얘는 뭔지 잘 모르겠고 얘는 보면은 코일이 감겨있죠. 이제 라인 필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SMPS는 굉장히 고주파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전원선으로 역으로 타고 나가지 못하게 아마 필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큼지막한 콘덴서가 보이고 여기 이런 부품이 보이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블록 다이어그램에 표시했던 정류 회로입니다. 교류를 일단 직류로 바꾸기 때문에 정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앞에 것들은 사실 보조적인 거예요. 노이즈를 필터링하고 그런 것들 퓨즈 안전을 위한 퓨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심은 아니죠. 주 기능이랑은 좀 동떨어진 거고 SMPS의 핵심 기능,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PWM 소자입니다.
일단 직류로 바꾸어진 입력, 그러니까 이 AC를 직류로 바꾸는 단계는 변압을 하기 이전입니다. 220V AC를 310V DC로 곧바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310V DC를 PWM을 해서 아주 빠르게 스위칭을 합니다. 온오프 스위칭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SMPS, 스위치 모드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빠르게 온오프, 아주 빠르게 스위칭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품의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스위칭 주파수가 무려 100kHz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스위칭을 해서 PWM 파형이 생긴 것을 이 메인 트랜스에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니어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트랜스포머는 교류 60Hz를 저전압으로 바꾸죠. 60Hz라는 것은 이 100kHz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주파수입니다. 낮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크기가 커야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잘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넓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주파에서는 큰 트랜스포머가 필요하고 고주파일 때는 작은 트랜스포머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뇌피셜일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고주파니까 이 철심의 자기장이 포화가 되기 전에 바뀝니다. 그래서 작은 트랜스포머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저주파면은 이게 느리게 변하니까 작은 트랜스포머는 금방 포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마 주파수와 크기가 그런 관계를 갖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좌우지간. 자, 뇌피셜 끝. 다시 오피셜로. 굉장한 고주파이기 때문에 요만한 트랜스포머가 메인 트랜스포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V와 24V 겸용 출력이 나옵니다. 뒤집어 보면 출력단이 단자가 4개가 있죠. 이 위쪽에 5V 출력, 아래쪽에 24V 출력을 받아낸 다음 각각 PWM을 트랜스폼 했으니까 출력도 PWM 파형이 나오는 거죠. 뭐 정확하게 교류는 아니지만 그냥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나왔으니까 아주 고주파 교류라고 일단은 생각해도 크게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고주파 교류가 나오니까 그거를 다시 정류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 SMPS에 특화된 부품이 보이는데, 자, 정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이오드가 필요하죠. 그런데 SMPS에서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조금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리니어에 들어있는 4007 같은 그런 다이오드가 아니고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쇼트키 다이오드는 특징이 일반 정류 다이오드에 비해서 첫째로 아주 고속 응답 특성을 가집니다. 아까 이거 고주파 PWM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무려 100kHz에 달하는 고주파를 정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속 응답을 갖는 쇼트키 다이오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쇼트키 다이오드의 두 번째 특징은 전압 강화가 작습니다. 대략 0.5V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류 다이오드는 전압 강화가 0.7V에서 1V가량 됩니다. 전압 강화가 크면 클수록 큰 전류를 흘렸을 때 전력 손실도 크겠죠. 10A를 흘리는데 전압 강화가 1V 발생했다. 그러면은 다이오드에서만 10W의 전력이 열로 손실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쇼트키 다이오드는 손실이 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는 쇼트키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SMPS만의 아주 핵심 부품이라고 쳐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가 됐습니다. 입력, 필터, 정류, 그 다음에 PWM, 그 다음에 변압, 트랜스폼, 변압된 것을 다시
정류.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보시면 풀 브릿지가 아니에요. 다이오드 하나로만 정류를 했기 때문에 콘덴서도 막 지금 겹겹이 콘덴서가 2개씩 들어있고 중간에 인덕터도 들어있습니다. 평활 과정을 더 세심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SMPS의 구성을 실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왕 고주파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코프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스코프에 그라운드를 물리기 좋으라고 일부러 LED를 박았습니다. LED를 켜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전원을 투입하면 이제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온 것이 비쳐 보이죠. 여기 초록색 램프가 들어왔고, 스코프를 두고 출력단을 찍어보면 5V가 뜹니다. 자, 그런데 요 트랜스포머의 출력을 바로 찍어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타임 스케일을 아주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한 칸이 10마이크로 초예요. 10마이크로 초를 이 눈금 한 칸으로 봤을 때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0마이크로 초로 했을 때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홀드를 시켜 놓겠습니다. 홀드를 시켜 놓고 보면은, 자, 이제 한 칸이 0.1m초, 그러니까 100마이크로 초 안에 이렇게 아주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주파 교류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한 트랜스로 변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SMPS의 원리를 알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참 시대가 좋아서 유튜브와 같은 훌륭한 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도 이 지식을 나눌 수가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였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